채식에 있는 것이 완전한 단백질. 식물이 직접 강합성을 해서 먹은 단백질이야말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지 않은 완전 단백질이며 아까 말씀하신 한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백질 부족증이 있다 없다. 단백질 겹치증은 없다. 자, 2부에는요. 채식주의자들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처음에 이제 해독식을 하고 저녁에 과일식을 하고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암을 캔서 돌먼시라고 하는 암 동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로 재발전이 되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암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한 채식에 여러분들이 식단을 바꾸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할 때 염려하시는 부분, 바로 채식주의자들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의문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비타민 B12와 8개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는 의문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검증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매일 먹어야 할 필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수 단백질을 구성하는 8개의 아미노산은 쌀과 콩이 주 원료인 간단한 식사나 특별히 치아씨드에서 이러한 8가지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쌀은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 메티오닌이죠. 또 콩은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 라이신이죠.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콩에 있는 아주 부족한 메티오닌만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량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암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암 환자들은 재발되고 전이되고 암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암을 만드는 특정 단백질을 드시지 마셔야 되겠죠. 바로 그 암을 만드는 특정 단백질이 인슐린-like growth factor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과 바로 생선에 많은 메티오닌이 주 요인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식사를 하실 때 현미, 찹쌀, 맵쌀 그리고 콩을 혼식을 하시면 퍼펙트 프로테인,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면 해독식을 계속 하시고 3주, 한 달 정도 지나시면 살이 너무 빠져요. 아무리 봐도 제가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저 단백질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제 좀 이따 많은 의료인들이 입증을 해줄 겁니다. 이 다큐에서. 채식을 하는데 단백질이 과연 부족한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치아씨드는 16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있고 햄프시드, 특별히 간암 환자들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천연 알부민인 햄프시드를 드시게 되는데 햄프에는 20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류에 함유된 아미노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특별히 채식하는 분이 비타민 B12가 없다고 염려하시는데 현미와 또 뿌리채소에 비타민 B12가 많고요. 특별히 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라고 하는 천연 효모를 저희가 매 식단에 치즈 맛을 낼 때 주로 사용하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라는 천연 효모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비타민 B12를 얼마든지 공급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육류 없는 식단이 고기보다 더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류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영양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의 5대 영양소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게 뭡니까? 자, 영양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영양소의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죠. 그런데 이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최상의 단백질 공급으로 무엇을 꼽는다고요? 육류를 꼽고 있는데 오늘 콜린 캠벨 교수님을 충격에 빠뜨린 단백질의 상태를, 단백질의 근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과잉 섭취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단백질 과잉 섭취가 단백질 부족보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단백질을 과잉으로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 부족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뼈에 구멍이 송송 나고 뼈가 잘 부러지고 이러한 골절이 되고 이러한 골다공증, 골조성증, 골연화증과 같은 이 뼈질환들 또는 심장병 또는 류마티즘성 관절염 여러분들이 앓고 계시는 모든 유방암, 위암, 폐암, 췌장암의 원인이 바로 단백질 과다 섭취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이제 3부에서 아시게 될 건데요.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일, 채소, 곡류, 견과에서 오히려 질병 발생률이 상당히 낮고 단백질 결핍도 겪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에는 단백질 부족증이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 과다 섭취가 여러분들의 유방암을 일으킨다고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에 쓰지 않는 단백질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유해한 산과 노폐물의 바다가 돼서 동맥경화, 세균,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한 질병의 아주 비역한 터전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우리의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많은 암 전문가들과 의료인들과 정직한 심령을 가진 영양학자들이 이제 증언을 해줄 겁니다. 자, 문제는 고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고기 덩어리가 기생충과 함께 장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기생충은 장흡충이라고도 하고 아무리 요리에 가해지는 열을 세게 올리거나 사람의 강력한 위산으로도 기생충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식동물은 고기가 위장을 통과하는 동안 이 기생충들을 곧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다, 육식형이다. 채식형이고 육식형은요, 장기가 빵 고속도로로 뚫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장기는 꼬불꼬불꼬불꼬불 그래서 5, 6m 되는 장기에 여기에 동물성 단백질이 누적이 되면서 부패가 돼서 다 썩어서 걸리는 병이 대장암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모든 소화기 계통의 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육식동물은 고기가 위장을 통과하는 동안 기생충들을 곧바로 죽입니다. 바로 직진형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예요, 장기가. 동물들의 육식동물의 위는 우리보다 20배나 많은 염산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염산은 동물들이 고기 단백질을 필수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채식동물인 사람은 고기 한 조각을 먹으면 그 중에서 25%도 소화시킬까 말까 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육식동물은 뼈, 섬유질 포함한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기생충과 다른 벌레들은 이런 산성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의 장기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의 산 음식, 죽은 음식을 강의하면서 또 존 라빈스의 건강혁명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생리적인 구조, 장기의 구조를 많이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육식동물의 주된 소화작용은 소장이 아닌 육식동물은 위장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고기는 짧은 장 안에 잠시 동안만 머물러 있고 쫙 직진으로 배설이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소장 길이는 5, 6m가 꼬여 있어요. 몇 시간 안에 대부분의 자연식품은 처리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주로 하루나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소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소장에 머무른 이 고기 단백질이 부패하고 분해가 됩니다. 이 부패의 과정에서 카다베린이나 푸트레신이나 아민과 같은 강력한 고독성 물질을 생산해냅니다. 이 강력한 카다베린, 푸트레신, 아민과 같은 강력한 고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서 질병의 원인인 병원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암을 유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다수는 최종적으로 림프계에 도달해서 체액을 오염시키고 지방이 축적되고 몸통에 결과적으로 림프계가 있는 데가 다 폐색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몸이 병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이 고기의 잔해가 인간의 대장벽에 20년, 30년 이상 축적되어서 여러분들의 암이 1, 2년 만에 생긴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소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대장에 축적되어서 붙어있는 이러한 잔해가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장암이 널리 퍼져 있지만 육식동물과 채식동물들
동물들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부패한 고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독되어서 걸리는 병이 대장암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장암 하는 분들은 대장암뿐만 아니라 대장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대장이 병들면서 그래서 해독도 대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대장 청소, 그 다음에 기생충, 그 다음에 간해독, 다음에 신장해독, 다음에 혈액해독의 5단계 해독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병드는 순서대로 해독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부패한 고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대장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또 다른 이름, 대장암의 또 다른 이름은 고기 중독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육류는 소화되는 동안 발암성 특성을 가진 스테로이드 대사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고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거나 방목 사육되고 곡류가 아닌 사료를 먹은 아무리 건강한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대장암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단단하고 순환계가 간단한 식물세포와 달리 동물을 일단 죽으면 혈액 공급이 끌리면 매우 빨리 죽는데요. 동물이 죽으면서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미생물이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세포 단백질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파괴적인 효소가 즉시 세포들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푸토마인이라는 퇴행성 물질을 만들어서 푸토마인이 축적이 돼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전립선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푸토마인은 죽은 동물의 몸에 생기는 유독물질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푸토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파괴는 닭이나 물고기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포 파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뷔페에 가시면 참 좋죠. 뭐 소세지 이렇게 튀겨놓은 거, 가공제품 튀겨놓은 것도 있고, 햄버거 패티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햄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밥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고름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 보셨죠? 우유 짜는 것처럼 농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 보셨죠? 동물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수많은 발암물질들을 내놓고 죽는지. 자, 육류 제품은 이미 분해되고 부패한 단백질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동물, 조류, 물고기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고 그것으로 어떤 요리를 하든 산 음식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기가 죽을 때, 소가 죽을 때, 돼지가 죽을 때, 닭이 죽을 때 이미 그때부터 미생물이 부패되기 시작하고 발암물질이 드글드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패와 박테리아의 성장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고기 먹고 소화되지 않을 때부터 이 부패되고 박테리아가 클까요? 언제부터 부패되고 박테리아가 성장해서 병이 들릴까요? 언제부터? 사망 직후부터. 여기 답이 있는데, 그죠? 고기가 죽을 때부터 이미 부패되기 시작하고 박테리아가 드글드글하기 시작합니다. 정육점에서 팔리는 며칠 지난 고기, 부패와 박테리아의 집합소. 자, 그래서 이것은 이미 부패와 박테리아가 정점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섭취된 죽은 단백질에 작용하는 대장균, 박테리아, 효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들이 신체 면역체계에 선전포고를 보내면서 고기에 자극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신체적인 자원과 면역력에 따라 신체가 결국 치명적인 독거와 유해한 세균의 유입에 압도되어서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질병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질병. 질병이 영어로 뭐죠? 여기 보니까 disease. 질병은 is가 뭡니까? 편안한 상태죠. 편안한 것을 dis하는 게 뭐예요? 편안하지 않은 상태. 불편한 상태가 바로 어디서부터 오냐면 질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냐 하면 바로 소화되지 않은 대장균, 박테리아, 효소, 이 발암물질이 드글드글한 고기를 여러분이 입에 넣을 때부터 여러분의 질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특별히 육류 중독에 가장 먼저 걸립니다. Yes, 음식은 치명적인 도구로 변해서 결국은 여러분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내의 고기나 생선의 부패에 의한 독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병원에 누워있는 수십만 명의 노인들 중에 대다수는 죄송하지만 단순히 고기나 생선을 먹었기 때문에 중풍, 뇌졸중, 그 다음에 모든 암병이 걸린 원인이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를 병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은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왜 췌장암에 걸렸는지, 왜 류마티즘에 걸렸는지 오늘 그 원인을 잘 진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건강개혁자인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에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장과로로 사망함 이라는 묘비명이 걸릴지 모른다. 한번 잘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죽었는데요. 제 묘비명에 위암으로 죽었음, 2022년 누구누구 유소영이 위암으로 죽었음, 간암으로 죽었음. 이건 의학적인 소견이고요. 영양학적인 소견으로 볼 때는 뭐라고 하면 돼요? 좋지 못한 요리. 특별히 어떤 요리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우리 몸을 죽이는 밥상인 고기, 생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와 같은 죽은 음식에 의해서 우리 몸이 부패되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든지 당신이 먹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과 몸을 구성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물은 우리 보고 보호하라고 주신 거지 여러분들 보고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묘비명이 우리에게 걸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What the Health, 우리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는 다큐를 보시면서 과연 단백질을 완전히 섭취하기 위해 정말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Do we have to need to get complete protein? Oh my God. Oh my God. You want me to jump off this building, don't you? Well, first of all protein is made by plants. I'll state that again for the record. All protein is initially made by plants. All of it. And it is not necessary to eat animal tissue in order to get protein. Only plants have the ability to actually take nitrogen from the air, break those molecules apart, and incorporate that nitrogen into amino acids and then make protein. Any protein you get from an animal is simply recycled plant protein. If you ate a diet that was calorically adequate and even things like brown rice and broccoli, and you got enough of it, you'd get enough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protein. 2,000 calories of brown rice and broccoli is going to be about 80 grams of protein a day, including the essential amino acids that you need in order to maintain optimum health. I mean, grains are loaded with protein. Beans are loaded with protein. Vegetables are loaded with protein. You really want to get your protein from plants because plant proteins have a much more beneficial effect on our physiology. The funny thing about protein is most Americans get about twice the amount they need. Most Americans get less than half the amount of fiber they need. But the conversation tends to always be about protein. So in my mind, it's just this magical marketing campaign that protein has taken on over the decades. The question is not where do you get your protein, it's where do you get your fiber? I have never in my professional career seen a protein deficiency. I've never seen someone come in eating normal amounts of calories and they're protein deficient. You just don't see that. So human milk has the lowest protein content ever in any species ever tested. I mean, that's the fluid that's been designed by evolution over millions of years. And that's just like the perfect food for human babies, right? Perfect food, lowest protein content any other mammal. And so it gives a sense of kind of protein requirements for food. Anything. So look, then rat milk, ape milk, donkey milk, any milk has ever been tested. And you hear this a lot in bodybuilders. They're like, well, I need, chicken, or I need fish to be, to be strong, to build muscle tissue.
That is utter nonsense. The largest, strongest terrestrial animals on the planet are all herbivores. The biggest, strongest animals are all herbivores. When we bring in people and they're on meaty diets and we transition them to a plant-based diet, we always track what they're eating. Their vitamin intake goes up. Their nutrition overall goes up, dramatically better. And these same people might worry in advance, will I get the nutrition that I need on a plant-based diet? The fact is, you're not getting the nutrition you need on a meat-based diet, and you're going to get dramatically better nutrition on a plant-based diet. For an average-sized guy like myself, I need about 56 grams of protein a day. That's optimum. Probably I really need 30 to 40 grams a day. Diets that are really high in these protein create diabetes, create heart disease, create cancer, create the diseases that I'm treating on a daily basis. But this is the opposite of what all the high-protein diet fads say. The food you eat determines the bacteria that live in your gut. While you eat animal flesh every day, you are summoning up bacteria that eat carnitine. And those bacteria will turn that carnitine into a molecule called trimethylamine. Your liver then turns that into trimethylamine oxide. That's a molecule from hell. That molecule drives cholesterol into the artery walls. And the people who are consuming this flesh-based diet are contributing to plaque building up. They may lose weight on this diet, and that's good. But what's happening inside your arteries, paleo friends? What's happening is that plaque is building up, and these are the folks who drop dead at the gym at 39. Boy, he was lean and he looked really good. But where is that cholesterol going? It's going into your artery walls. So I believe these paleo folks are setting themselves up for an epidemic of clogged arteries, colon cancers, autoimmune diseases. This is not a healthy diet. We are not carnivorous apes.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영양학의 대가들, 이 수많은 암 전문가들, 암 박사님들이 말씀하시죠. 한 박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에세스틴 박사님에 이어서 말씀하신 신장병 전문의인 에세스틴 박사는 채식에 있는 것이 완전한 단백질, 식물이 직접 강합성을 해서 먹은 단백질이야말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지 않은 완전 단백질이며, 아까 말씀하신 박사님이, 한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백질 부족증이 있다 없다. 단백질 겹치증은 없다. 하루 성인 56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보통 20-30g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 단백질, 완전 단백질은 어디에 있더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콩에 있고, 또 점심에 드시는 넛밀크에 있고, 그래서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 단백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백질 부족증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육식은 건강한 식단이다? 건강한 식단이 아니다. 인간은 육식동물이다? 인간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What the Health라는 이러한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런 다큐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1부, 2부에서 1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몸을 죽이는 밥상. 우리 몸을 죽이는 밥상은 무엇이다? 기생충이 바글바글바글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특별히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패티들. 그것이,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을, 그러한 짐승들을, 그러한 고기들을 다루는 싱크대보다 어디서 먹는 것이 더 안전하다? 예, 기생충과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어 있는 싱크대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화장실에서 먹는 것이 안전할 만큼 미생물과 세균의 이 집합소인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채식주의자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셔야겠죠. 자, 2부에서 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자, 채식주의자들은 단백질이 부족하죠? 왜요?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고기를 안 먹는데, 계란을 안 먹는데, 우유를 안 먹는데, 생선을 안 먹는데 단백질이 충분할까요? 왜요? 자, 특별히 치아씨드에는 몇 개의 아미노산? 16개의 아미노산. 또 햄프씨드에는 몇 개의 아미노산? 20개의 아미노산. 또 비타민 B12는 어디에 있다? 현미와 컴프리와 같은 뿌리 채소에 있고, 비타민 B12를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신다고 하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와 같은 천연 효모를 여러분들의 요리에 잘 활용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공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